12월 4주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부 소식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날 때마다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님한테 안부 전화할 겸 약재 좀 구해달라고 전화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산삼 캐시고 뭐 장례삼 키우고 하시는데요. 정말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일만 하면서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장군이 되겠다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폐암이 걸려갖고 의과제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예전에 한번 찾아가갖고 대하님 이제 진급 떨어지셔갖고 장군 못 되셔서 후회되십니까? 물어보니까 행복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이제 다 하고 산다고 눈치 안 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좀 보기 좋더라고요. 뭐 성공이 꼭 뭐 진급 뭐 장군 돼야지 성공이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함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아직 못하고 살아요. 아직 그러할 때인 것 같고요. 내년에 교수들이 이제 뽑은 한자 성어예요. 아시타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이게 즉 내로남불이죠. 두 번째로 후한무치예요.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은 모른다라는 뜻이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수록 서로 자기만 알게 된대요. 타협이 없고 이게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서로가. 매일경제신문이 이제 올해 이슈가 되는 내용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요약했는데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코로나죠. 170만 명 생명 앗아간 코로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값, 광풍, 부동산 정책 실패. 검찰총장 정직, 공수처 탄생. 동학개미, 코스피 2700선 돌파. 78세 바이든 대통령 당선. 대공황 이후 최악의 쇼크, 천문학적 경기 부양. 일본 최장수 총리 아베 전격 사임. 이건희 회장 별세. 봉준호, BTS 세계를 정복한 K컬처. 180석 거대 야당 탄생과 입법 폭주요. 규제 3법 등 반기업법 밀어붙이기. 라임, 옥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고.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속에 나라빚 눈덩이. 팬데믹의 역설. 다우 3만 돌파. 테슬라 약진. 도쿄올림픽 초기 이제 연기죠. 내년 개최. 국제사회 비난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격화된 미중 갈등, 하웨이 등 제재. 흑인 플로이드 사망 등 인종차별 반대 시위 확산. 이스라엘 72년 만에 아랍국과 관계 정상화. 이게 올해 이슈되는 문제네요. 참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더 걱정이에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요 민간 기업으로부터 100명이 넘는 직원을 장기로 파견받아 운영했어요. 이게 이제 갑질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견 직원은 감독 당국의 지시로 일을 하고요. 월급은 민간 기업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관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인력 비용을 민간 기관에 전가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요.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소비자들은 앱 하나로 각종 금융 서비스를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앱 하나에 은행, 카드, 보험, 뭐 금융 투자가 다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 자산, 그리고 소득 그거 분석해 갖고요. 소비자에게 이제 상품 제시하는 거고요. 뭐 전셋집부터 대출까지 제시를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제 개인 정보가 은행, 카드, 보험사 금융 투자자에게 다 제공이 된다 이거죠. 다 노출됐다는 이거죠.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중단하고요.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2천만 원이 넘는 신용대출 중단이에요. 하나은행은 일부 신용대출 중단하고요. 대출 금리를 올려서 대출 조이기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점점 대출을 줄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은행이 못 버티겠죠. 내년 7월에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신용카드 사업에도 진출할 전망입니다. 12월 22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증권사 앱을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모든 금융사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시중자금 3천조예요. 3천조 중 36%가 현금으로
1986년 이후 3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금 및 적금을 깨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에서는 1년 새 뭉칫돈 13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아직 주식에 돈을 베팅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 예금은 지난달 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급증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 현금을 지금 모아놓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곡소리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투기로 만약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서학개미들이 증권사에 맡겨둔 단기 자금이 지난해보다 3.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외화자금 보유액은 약 2조 5,534억 원으로요. 지난해보다 248%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외화 보유액을 갖고 있는 거죠. 2조 정도요. 이에 증권사들이 외화 예금, 예탁금 관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그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를 지급할 운영 방안이 딱 마땅히 없어요. 내년부터 차량 핵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예요. 이게 차량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적인 배터리거든요. 이게 되게 빨리 충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상용차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발달은 일본의 도요타를 시작으로 중국과 대만의 업체가 손을 잡았고 2024년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요, 앞다퉈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전지 양상 목표 시기를 2, 3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경유차보다는 휘발유차보다는 전기차로 바꾸겠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기차는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마 차량 관련된 산업도 인력의 대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력을 많이 줄여야 돼요. 전기차는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쌍용 자동차가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에 빌린 돈 1,650억 원을 갚지 못해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쌍용 자동차는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안하지만 거기 우리나라는 귀족 노조가 문제죠. 이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사 240곳이 줄도산 위기, 그리고 고용인력 약 5만 명이 실업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그 전에 열심히 잘 했어야죠, 서로. 이런 가운데 쌍용차 협력사들은 쌍용 자동차가 법정 관리로 회생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나라 돈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이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도와주는 게. 자기가 경영 못해서 망한 걸 왜 나라 돈으로 메꿔줘요. 정부가 배달 노동자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들을 노조가 아닌 별도 자체 단체를 통해서 보수 등을 협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등록제를 통해 고용부가 직접 업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고요. 이에 이제 생활안전자금 융자, 공제조업 설립 지원 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업과 노동계에 다 반발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수수료를 먹게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배달료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것에 반발을 하는 거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 증가 우려와 이들이 또 이직이 자유롭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임금 근로자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애플의 이제 최근 앱스토어 운영 정책 변경으로요. 구글과 페이스북 최대 매출 기반인 디지털 타깃 광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아예 애플 핸드폰 쓰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타깃 광고 시장은요, 약 360조 원으로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실상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특히 구글은 검색 데이터, 그리고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활동에서 나오는 개인 성향 데이터 등이 쌓여 이를 AI가 활용해 각자 취향에 맞는 광고주들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인터넷 검색하거나 페이스북 하면 광고 뜨잖아요.
그런 걸 AI가 다 분석해서 광고를 주는 건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각 앱이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개하도록 룰을 바꾸었고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게 했다는 정책으로 바꿔섰어요. 이제 그러면은 개인들 핸드폰에서 뭔가 앱이나 데이터를 쓸 때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수익성 악화가 확 떨어지겠네요. 영국 변종 바이러스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종은요, 전파 속도가 빠르고 위험이 적다고 해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또한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만 변이가 늘어나면 백신 효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같은데 영국에서만 뭐 시작이 되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시작이 됐는데 발견을 영국에서 먼저 하지 않았나?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본 방위 예산이 9년 연속 증액되어 약 56조 9,622억 원으로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로 우주, 그 다음에 사이버 분야의 대응, 능력 강화와 미사일 능력 확대가 핵심이에요. 이제 일본은 미사일 사거리를 1000km 정도 늘리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 북한과 중국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에 적 공격 능력까지 갖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학들은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운행 최고 속도를요 25km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 시설 등을 이제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 17일부터요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조정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야, 서울 사람들 지금 답답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 기능에 따라 제한 속도를 조정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요 비대면 수업으로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 관찰이나 평가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대입 수시 전형의 중심축이던 학생부를 몰아치기나 아니면 벼락치기로 작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아마 이 고3들 등교수가 50일 가량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작성이 힘들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학생부가 예전처럼 학생들의 학업 과정을 잘 반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학도 학생부 이제 정성평가 항목에 예전 같은 가중치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